예비 한성인 여러분, 그리고 그 한성인을 꿈꾸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대학교의 친절한 선배,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살짝 엿보고 온 시간 여행자일지도 모릅니다. 웃음 유발 옆집 오빠, 누나처럼 편안하게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싹 해소해드릴 한성 선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지의 세계는 바로 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입학전형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입니다. 입시, 그거 정말이지 매년 미로 찾기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복잡한 미로의 지도를 딱 들고 왔으니 수험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서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 한성인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예비 한성인 친구가 잔뜩 걱정하는 얼굴로 선배님, 2027학년도 한성대 입시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상인데요. 아이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매년 바뀌는 입시 요강 앞에서 동공지진을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매년 바뀌는 내용이라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그 헷갈림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변경사항만, 그것도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27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 두께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안에 보석 같은 정보들만 모아서 핵심 변경사항 쏙쏙 필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왔거든요. 한눈에 보는 전형,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까요?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전형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학생부 교과 100%, 교과 성적만 있다면 오케이.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내신 성적만 넣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녀석이죠. 이 친구는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주간 모집 단위와 야간 모집 단위가 다르니 이건 정말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셔야 해요. 주간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과 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야간 모집 단위는 이보다 살짝 여유가 있어서 2개 영역 합이 8등급 이내입니다. 엔? 주간이랑 야간이랑 다르다고? 이거 모르고 지원했다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신 좋다고 마냥 좋아하다가 수능 최저에 발목 잡히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핫하고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플 수도 있는 변경사항입니다. 바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가장 큰 변화,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입니다. 2027학년도 교과 전형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니 어쩌면 난이도 최상급 보스 몬스터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이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나왔고 이걸 그냥 점수로 변환해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성대학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A면 1등급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취도별 누적 비율이라는 마법의 공식을 사용해서 등급으로 변환한다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STP 1. 만약 여러분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았다면 축하합니다. 학교의 A 비율이 10%든 90%든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으로 인정됩니다. 마치 황금 티켓을 얻은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B나 C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STP 2. 성취도 B와 C는 누적 비율을 계산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 학교에서 그 과목을 들은 학생들 중에 A, B, C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B의 누적 비율은 A를 받은 학생 비율, B를 받은 학생 비율이 되고 C의 누적 비율은 A, B, C를 받은 학생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STP 3. 이 누적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누적 비율이 100%에서 89% 초과까지는 1등급, 89%에서 60% 초과까지는 2등급, 그리고 60%에서 0% 초과까지는 4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A 받았어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얼마나 쟁쟁한지,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과 경쟁사까지 분석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과목 선택할 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넘어 학생 분포도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 별표 5개 치고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예비 한성인 친구가 또 궁금한 표정으로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여기도 복잡하게 바뀌었나요? 하고 물어보네요. 다행히도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한성인 재전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휴, 다행이죠?
마치 복잡한 입시제도 속 한 줄기빛 같다고 할까요? 한성인 재전형은 오직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100%로 정성평가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 최저 없음입니다. 오예. 우승 유발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기부 하나로 승부를 보는 전형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잠재력과 성장 과정을 얼마나 깊이 있고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바로 합격의 열쇠가 될 겁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성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논술 전형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점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매년 입시 설명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상 한성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논술 X 딱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니까 논술 준비 때문에 밤잠 설치던 친구들은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한성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점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한성대는 논술이 없구나 하고 마음속에 빨간 별표라도 하나 그려 넣으세요. 괜히 논술 학원에 돈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전형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입시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와 볼까요?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주간 모집 단위입니다. 정시 하면 역시 수능이 핵심이죠. 이 수능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한성대학교 주간 모집 단위는 계열별 특성에 따라 수능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잘 본 과목이 점수가 낮게 반영될 수도 있고 못 본 과목이 비중이 높아서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인문사회 디자인 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1 20%로 국어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 인문 계열은 언어 능력이 중요하겠죠? 반대로 공학 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1 20%로 수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대생에게 수학은 마치 밥과 같은 존재니까요. 웃음 유발 그리고 상상력 인재학부는 좀 독특한데요. 수능 4개 영역 중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 10%로 차등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수학을 엄청 잘 봤고 영어, 탐구는 조금 아쉽다면 잘 본 과목의 비중이 높아져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제일 못 본 과목은 10%밖에 반영 안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상상력 인재학부는 그야말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목별 성적을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의 목표 학과에 맞는 수능 반영 비율을 잘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야간 모집 단위의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야간 모집 단위 지원자라면 지금부터 제 말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파격적인 심장을 벌렁거리게 할 소식입니다. 흥분 유발 ICT 디자인 학부를 제외한 야간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방식이 아주 심플하고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어, 수학, 탐구 1과목 3개 영역 중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2개 영역만 각각 40%씩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어 2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와우!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슬라이드의 캐릭터처럼 PICKE를 외치게 되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한 과목을 깔끔하게 제외하고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는 두 과목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인데 탐구는 5등급이라면 탐구는 과감히 버리고 국어, 수학만으로 8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매력적인 제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3개의 영역 중 특정 영역에서 유난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야간 모집 단위는 그 약점을 커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략,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놓치면 안 될 기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앞에서 큰 덩어리들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작지만 여러분의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치 숨겨진 보석 같은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시 선발군 이동입니다. 상상력 인재학부, AI 응용학과야 등이 기존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정시는 가나다군으로 나뉘어 각 군마다 하나의 대학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군 이동은 여러분의 지원 대학 조합을 짤 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마치 바둑에서 말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전체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ICT 디자인 학부주 실기 단일화입니다. 기존에는 실기고사 과목이 기초 디자인 또는 창의적 표현 중 택일이었는데 2027학년도부터는 기초 디자인 하나로 통일됩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 만큼 기초 디자인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마치 예전에는 뷔페였는데 이제는 단품 메뉴만 파는 식당이 된 것과 같달까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입니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성평가 또는 감점 방식으로 적용되니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성은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2027 한성대 입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드린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머릿속에 쏙쏙 넣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누적 비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단순히 A를 받았다고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취도별 학생 비율까지 따져서 등급이 변환되니 여러분의 유불리를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꾸준한 학교 생활이 정답입니다. 수능 최저 없이 오직 서류 100%로 평가되니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얼마나 깊이 있고 진정성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기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시야간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중 가장 자신 있는 두 과목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수능 학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치 잘하는 과목에 몰빵해서 집중하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입시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 방식, 즉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 누적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 변환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방식이 과연 수험생의 학업 역량을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까요? 선배님, 저는 이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또는 아니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등등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외쳐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이게 최선인가 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승 유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곧 미래 입시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정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최종 모집 요강 확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2025년 4월에 발표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 형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시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실제 원서 접수 직전에 발표되는 최종 수시정시 모집 요강에서는 세부 내용이 살짝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이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드라마 최종회를 보기 전까지는 엔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모집 요강도 최종본을 봐야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원 직전에는 반드시 한성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설마 바뀌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가 걸린 일이니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성대학교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예비한성인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